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 라니샘과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뇨 생식기계와 관련된 노화에 따른 비뇨 생식기계의 특성과 주요 질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노화에 따른 특성을 보게 되면 우선 여성 노인에게서는 여성에서 호르몬 감소로 인해서 난소가 작아지고 기능도 점차 감퇴된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질의 수축이 온다든지 분비물 저하로 질염이 발생하기 쉽고요. 그래서 이런 성교 시 통증이 있거나 성적 욕구가 감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성교가 어렵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광 기능과 대뇌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빈뇨증이나 요실금, 야뇨증이 생기기 쉽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남성도 역시 남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서 동맥 혈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음경이 발기되는데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하고 오래 걸리기도 하고 특히 남성 노인에게서는 전립선 비대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잔류량이 늘어나고 방광 용적이 250cc 정도로 감소되어서 자주 소변을 보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빈뇨증이라든지 야뇨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질환을 보게 되면은 여성에게 요실금이 자주 일어나는데 자신의 요실금의 개념 정의를 보면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증상이고요. 그리고 관련 요인을 보게 되면은 주로 노화로 인한 방광 저장 능력 감소와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의 약화라든지 호르몬 생산 중지로 인한 요도 기능의 약화라든지 아니면 기저질환, 당뇨병이나 파킨슨병, 각종 약물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등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이나 여성은 요로 감염이나 복압 상승과 관련되고 그 다음에 변비와도 관련 요인이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증상에는 복압성 요실금이 있고 절박성 요실금, 역류성 요실금인데 이 복압성 요실금이라는 것은 기침이라든지 웃음과 재채기, 달리기, 줄넘기 등의 복부 내의 압력 증가로 인해서 소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박성 요실금이라는 것은 소변을 보고 싶다는 소변을 보고 싶다고 본인이 느끼게 되면은 방광이 차 있지 않는데 소변이 바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역류성 요실금은 소변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소변이 가득 차 방광에서 소변이 조금씩 넘쳐서 계속 흘러나오는 것을 역류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치료를 보게 되면은 보통 발생 원인에 따라서 약물요법이나 수술 치료도 되게 되고 여성인 같은 경우에는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충분한 수분 섭취로 인해서 방광 기능을 유지한다든지 때에 따라서는 식이섬유로와 풍부한 채소와 과일 섭취로 변비를 예방한다든지 아니면 비만은 복부 내 압력을 증가시켜서 복압성 요실금을 유발하기 때문에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그러면 요실금 대상자에게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은 안 되죠. 수분 섭취를 증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은 무엇이냐면 전립선은 남생에게만 있고 그리고 방광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요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또는 관련 요인을 보면은 노화에 따른 남성 호르몬의 감소와 여성 호르몬의 증가로 호르몬 불균형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는 비만이라든지 아니면 식생활, 고지방이나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상을 보면은 전립선이 요도를 눌러서 요도가 좁아져서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요.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는 잔류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변을 바로 보지 않고 힘을 주어야 나와야 한다든지 아니면 배뇨 2시간 이내에 다시 소변이 마렵고 빈뇨라고 하죠. 아니면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든 긴박뇨 같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밤에 자주 소변을 보려고 하고 자주 깨고 야뇨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노인분들에게는 밤에 낙상하지 않도록 화장실에 불을 켜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치료와 예방을 보면은
돈요관을 사용해서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든지 약물요법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전립선 절제 수술을 받는다든지 심하게 되면 아니면 시기와 아니면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음주나 금주 같은 거 전립선을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음주는 그래서 금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계를 보면은 노화에 따른 피부의 특성을 보면은 노인들은 상처 회복이 지연되고요. 그리고 발톱과 손톱이 두꺼워지고 잘 부서집니다. 그 다음 피하 지방 감소로 기온이 민감하고 그 다음에 피부의 건조로 인해서 소양증이라든지 밤에 겨울에 더욱 심해집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나 수염의 털이 줄고 입가나 뺨에 등의 얼굴이 증가되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 질환을 보게 되면 욕창이 있는데 욕창은 바닥면과 접촉되는 피부가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괴사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와상 상태로 누워 있는 분들이 많은 경우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체위 변경이죠. 그래서 체위 변경을 자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피부간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관련 요인을 보면은 장기간의 와상 상태라든지 뇌척수 신경 장애로 인한 체위 변경에 어려움을 갖는다든지 체중으로 압박받는 부위가 특히 뼈가 튀어나온 곳에 가해진 지속적인 압력에 의해서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양 부족과 체중 감소, 근육 위축이라든지 피하 지방 감소 등으로 인해서 피부와 뼈 사이의 완충지대가 감소되기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상자들이 요실금이나 변실금 등의 습기로 인해서 피부 손상이나 미생물의 번식이 심해서 피부가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런 욕창이 일어나게 됩니다. 증상은 욕창의 단계는 4단계가 되어 있죠. 처음에 1단계는 발적과 열감이 나타나고 이때는 표피만 손상이 되게 되는데 이런 2단계에서 발전했을 때 우리는 항상 간호사나 그 다음에 시설장일 때 바로 연락을 해서 체위 변경을 자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단계에서는 이 발적과 열감이 물집이 생기는 단계인데 그 상에서 조직이 손상돼서 표피와 그 다음 진피가 손상되는 단계이고 3단계는 깊은 욕창이 생기고 괴사 조직이 발생하는 단계라서 이때는 표피, 진피, 피하 조직까지 손상되는 단계이죠. 그리고 4단계에서는 뼈와 근육까지 괴사가 나타나는 진행 단계입니다. 치료와 예방을 보면은 보통 매일 아침 저녁으로 피부 상태를 점검해야 되고요. 붉게 변한 부위가 있는지를 매일 확인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붉은빛이 계속되면 욕창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보고해야겠죠. 그리고 특정 부위에 압력되지 않도록 침대에서 적어도 2시간마다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 자세를 바꾸어 주도록 체위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피부가 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시트 같은 것들이 주름지지 않도록 잘 펴주는 것이 좋고요. 물론 옷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젖은 침대 시트는 바로 교환해야 되고 오염물질이 묻어있거나 재빨래 부드러운 천이나 스폰지, 자극이 없는 비누와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서 씻고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외에도 주름을 펴주고 무릎 사이에 체위 변경했을 때 베개를 끼워준다든지 특수 매트리스와 베개를 태워준다든지 그 대신에 천골 부위, 욕창 부위 예방을 위해서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베개 모양은 쿠션이 순환에 그 욕창 부위의 순환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도넛 모양의 베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뜨거운 물 주머니 같은 거 사용할 수 있을 때는 항상 화상을 위해서 조심하게 다루게 되고 피부는 순하고 부드럽고 미지근한 물로 닦고 완전히 마르게 두드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몸에 꽉 끼는 옷이라든지 단추 달린 스커트나 바지는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식이로서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 무기질 그 다음에 물 같은 거 수분 섭취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러면 우리가 욕창 증상의 초기 대처법이 필요한데 약간의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듯이 줘야 하고요. 주위를 나선형 그러듯이 마사지 해주고 가볍게 두드려서 혈액순환을 촉진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켜서 약간
오픈해 두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춥지 않을 때는 30분 정도 햇빛을 쏘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부 건조증이 있고, 그 다음에 피부 건조증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노인분들의 피부 외층이 건조해지고 거칠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의 습도가 관련 요인을 보면 습도가 낮은 겨울철이라든지 비누라든지 세정제, 알코올, 목욕 중에 뜨거운 물을 사용했을 때 이런 피부 건조증이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발적이나 증상을 보면은 부종과 또는 통증, 그리고 전환, 손과 하지의 가려움증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습기를 사용해서 습도를 조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수분 섭취를 이루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자주 샤워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자극적인 비누 같은 거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목욕 후 물기를 두드려 말리고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대상포진이라는 것은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관련 요인을 보면은 노인들, 고령이들한지 아니면 과로와 스트레스, 그 다음에 그 기저질환, 백혈병이라는 골수나 기타 장기 이식으로 인해서 아니면 자가 면역 질환,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대상자한테 많이 나타나고요. 증상은 우리가 너무 경험이 이 대상포진 알아보신 분이 있으시면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리고 가려움증이 생길 때 그 전염력이 있고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림이라든지 자결감, 그리고 발진과 수포, 통증 등이 유명한데, 이거에는 치료를 보면은 항바이러스제라든지 항염증제, 진통제와 냉침제, 칼라멘 로션 같은 국소 치료제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수포가 빨리 건조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신경통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되고 활동 감소와 삶의 질의 저하를 가져오므로 대상포진 백신을 투여해서 세포성 면역을 증강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병소가 퍼지거나 감염되지 않도록 긁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적절한 영양과 휴식을 등으로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통증 정도에 맞는 진통제 같은 거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옴은 옴 진드기나 사람에서 사람으로 직접 피부 접촉으로 감촉이 되고요. 증상은 가려움증이 밤에 심하고 물집이나 고름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치료 및 예방을 보면은 이 가족 또는 동거인들 신체 접촉이 있었던 모든 사람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동시에 함께 치료하는 것이 좋고요. 일주 후에 다시 바르고 완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2주 후에 병원을 방문하도록 하고, 옴 진드기에 오염된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이나 친구, 옷, 수건 등과 같은 접촉을 금하고, 내복과 친구는 옴 진드기 약을 바르는 날은 같은 것을 사용한 후에 뜨거운 물로 10에서 20분간 세탁하고 세탁 후 3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탁이 어려운 것은 3일간 햇빛에 널거나 아니면 다린 후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머릿니가 있는데 머릿니 같은 경우는 이가 아시죠? 그래서 증상 같은 가려움증이라는 수면 장애, 피부 상처, 심하게 물린 자리, 피부가 변색돼 딱딱하게 된 이런 두피형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잘 치료하시면 되고, 친구와 옷을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말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경계는 노화에 따른 특성을 보면은 신경세포의 기능은 저하되죠. 그래서 감각이 둔화되고, 그리고 근육과 긴장 자극 반응성 저하로 신체 활동이 감소되고, 그리고 정서 조절이 불안정해지고요.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불면증이라든지 수면 장애가 올 수 있고, 그리고 단기 기억은 감퇴되나 장기 기억은 뇌 등 신경계가 건강했을 때 생성되었기 때문에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부린 자세와 느리고 발을 끄는 걸음걸이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과 신체를 바르게 유지하는 능력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경계가 노화에 따른 특성이 나타나고요. 주요 질환을 보면은 우리가 여기와 관련된 치매라든지 뇌졸중, 파킨슨 질환은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감각기계는 노화에 따른 특성을 보면 시각에서는 각막 주변에 누르스름해진 지방 침전물이 생기고요.
황화 현상으로 해서 보라색이나 남색, 파란색 이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청각 같은 경우는 귀바퀴의 연골이 계속 형성되고 피부 탄력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귀바퀴가 커지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귀바퀴의 끝은 거칠고 털로 덮여 있어서 이관이 내측으로 위축되어 좁아지고요. 그리고 고막이 두꺼워지고 다른 질환은 손상을 받아서 음의 전달 능력이 감소됩니다. 그 다음에 미각은 혀의 신맛과 쓴맛을 감지하는 미래에는 기능이 더 잘하고 단맛과 짠맛을 감지하는 미래의 기능은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구강 점막의 재생이나 생성이 어렵고 입과 입술 근육은 탄력이 떨어지고 침 분비량은 줄어들고 후각이 무뎌져서 식욕의 변화가 오고요. 그리고 맛에 대한 감지 능력 저하로 인해서 조미료를 많이 넣는 음식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간이 센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 기능이 장애가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주요 질환을 보게 되면은 녹내장, 녹내장은 안압의 상승으로 인해서 시신경이 손상되어서 시력이 약해지는 것을 질환인데 보통 눈 안압의 정상 안압은요 15에서 20 정도 됩니다. 관련 요인은 유전적 소인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등의 원인 불명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증상을 보게 되면 좁은 시야라든지 눈에 이물감을 느끼게 되고요. 어두움에 적응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색깔 변화 인식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뿌옇게 혼탁한 각막이 보이고요. 그 다음 안구 통증이라든지 두통이나 구역질 심하면 실명이 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치료는 완전한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안압을 유지시키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 책을 보거나 일하지 않고 심신의 가루를 피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머리가 아프거나 눈에 통증이 있는 것은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이는 경우에 안과 의사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빛이 들어가지 못하여 시력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눈동자에 하얗게 백태가 껴서 뿌옇게 보이거나 잘 안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요일을 보면은 노화나 지나친 음주나 흡연, 눈 주위의 부상, 스트레스 등의 약물 복용, 당뇨병과 고혈압 등 합병증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증상을 보면 동공의 백색 혼탁이 보이고 불빛 주위에 무지개가 보인다고 하고 밤과 밝은 불빛에서 눈부시고요. 통증이 없으면서 점차 흐려지는 시력을 보여줍니다. 치료 및 예방은 치료제의 복용이나 점안액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증상이 심해지면 인공 수정체를 바꿔주는 수술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백내장 유발 원인을 억제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노인성 난청이 있는데 관련 요인을 보게 되면은 노인성 난청에는 고막과 뇌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청력 감소죠. 그 다음에 관련 요인은 뭐 동맥경화증이나 대사 이상이라든지 스트레스, 유전적 소위와 장기간 소음 노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증상을 보면 스, 츠, 트, 프, 크와 같은 음에서 난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리에 대한 민감성, 언어 구분 능력이 그 다음 평형 감각 저하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감수나 청력을 근본적으로 복구하는 치료는 없고요. 보청기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소음이 없는 장소에서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난청이 심하면 보청기를 사용하고 고음의 큰 소리보다는 저음의 차분한 소리를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분무게 같은 경우는 노화에 따른 특성을 보면은 뇌하수체나 부신 등 노화에 따른 변화가 크진 않지만 당 대사나 갑상선, 분비 호르몬이나 에스트로겐 분비는 노화에 따라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 대사 능력과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 감소로 쉽게 고혈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느리고 분비량이 불충분하게 됩니다. 노인에게는 그 다음 공복 혈당이 상승하게 되고 갑상선 크기가 줄어들고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도 약간 감소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근육 질량이 감소되어 기초 대사력이 감소되는 것이 내분무계의 노화에 따른 특성입니다. 주요 질환에서 당뇨병은 혈중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분비되지만 부족한 경우에
이에 따라서 혈당이 이 인슐린에 대한 신체의 저항성으로 인해서 포도당이 세포 내에 들어가지 못해 혈중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서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요인은 과식이나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나 유전 등이 있고요. 증상으로는 대표적인 다음증이라든지 다뇨증, 다시증, 체중 감소가 나타난다. 그리고 흐릿한 시야가 나타난다든지 줄 분비물이라든지 질 감염이 증가하고 상처 치유가 지연된다든지 감각 이상이나 저하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활동량 감소 등으로 인해서 고혈당, 배뇨 증가, 체중 감소, 피로감, 식욕 증가 등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식사량 감소 및 활동량 증가 등의 경우 저혈당이 나타나는데 그 저혈당의 증상을 보면 땀이 많이 흘린다든지 두통이거나 시야가 몽롱하고 배고픔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납니다. 치료 및 예방은 가장 중요한 건 식이요법이에요. 체중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물요법, 경구용 혈당 당화자라든지 인슐린 등 약물 복용을 병행하고요. 그 다음 인슐린 주사약은 입으로 복용하면 위장관에서 파괴되므로 반드시 주사를 투여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내부무게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